지난 영상에서 너무 겁을 준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아주 큰 관점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보는 이들을 힘겹게 만들지만 희망회로는 잠시나마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초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3%나 폭락했던 그날 기억하시죠? 다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던진 거야? 홍콩 펀드가 터졌나? 아니면 또 해킹이야? 다들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분석에 의하면 범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폭락의 원인을 알고 나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무섭게 오를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월가가 숨기고 있는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시스템적 원인, 지금 바로 파헤쳐드립니다. 자, 사건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무려 13%가 넘게 빠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그날 기억하시죠? 차트가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월가의 거물 골드만삭스가 이번 사태를 보고 보고서를 냈는데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번 폭락을 3.5 시그마 사건이라고 정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통계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05% 미만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4개월 동안 지루하게 흐르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지옥을 맛본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위터 보면 난리도 아니었죠. 홍콩의 대형 펀드가 터졌다더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다. 어떤 고래가 실수로 매도 버튼을 눌렀다. 등등 온갖 썰이 돌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ETF 자금 흐름, 옵션 데이터, 선물 시장까지 싹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은 없었습니다. 단일 주체나 특정 사건이 터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까볼수록 정말 기괴한 현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죠? 돈을 뺍니다. 실제로 이번 폭락 6일 전 비트코인이 고작 5.8% 떨어졌을 때 블랙록 ETF에서만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가격이 13%나 폭락하고 시장이 피바다가 됐는데 블랙록 IBIT의 거래량은 100억 달러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순유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려 600만 주의 신규 주식이 생성됐고 전체 비트코인 ETF 시장으로 보면 3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격은 역사상급으로 폭락하는데 장부상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도망가는 사람 없이 가격만 떨어졌다. 이건 단순한 공포에 의한 매도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트코인이 새롭게 들어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그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자, 1장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 그러니까 옛날의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크립토 고래들이 주고받는 외딴 섬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하든 말든 우리끼리만 좋으면 오르는 그런 독자적인 생태계였죠. 하지만 ETF가 승인된 순간 비트코인은 월가라는 거대한 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거대한 파일 캐비넷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이건 월가의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캐비닛 안을 열어보면 서류철들이 아주 예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그 뒤엔 소프트웨어 주식, 그리고 그 바로 옆자리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서류철이 나란히 꽂혀 있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 같은 안전자산 칸에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 칸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전체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금리가 요동치거나 거시경제에 불안한 신호가 오면 펀드 회사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인 리스크 관리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소리치죠. 야, 지금 너무 위험해. 전체적으로 비중 다 줄여. 당장. 이걸 전문 용어로 디그로싱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투자 규모 자체를 축소하라는 명령이죠. 이때 매니저들은 비트코인은 전망이 좋은데 남겨둘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크 관리팀이 시키는 대로 캐비닛을 통째로 엎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비율대로 싹 다 내다 파는 겁니다. 기술주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 사이에 껴있던 비트코인도 도매급으로 같이 팔려나가는 거죠. 이게 뇌피셜이냐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금 가격과는 따로 노는데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주 차트와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번 폭락의 첫 번째 방아쇠는 비트코인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월가 형님들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그들의 파일 캐비넷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같이 휩쓸려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같이 팔았다는 것만으로는 하루에 마이너스 13%라는 대폭락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냥 파는 수준을 넘어서 하락에 기름을 들이부은 기계적인 장치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주도한 두 번째 폭락 원인 3장에서 공개합니다. 자, 2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펀드 매니저들이 비중 줄여 라고 매도 버튼을 누른 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파는 것만으로는 하루에 13%라는 대폭락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지른 놈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배관들입니다. 이 배관들은 평소엔 시장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이번 폭락을 주도한 첫 번째 배관은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강제 청산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월가 형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무위험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현물 ETF는 사고 동시에 선물시장에선 숏을 쳐서 그 가격 차이, 즉 프리미엄만 쏙 빼먹는 아주 안전한 전략이죠.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서 규모를 키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리스크 관리팀에서 다 팔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전해 보이던 전략도 예외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갚기 위해 현물 ETF를 시장가로 던지고 선물 숏 포지션도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순식간에 수천억, 수조 원어치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은행들이 팔아먹은 파생상품 속에 숨겨진 트리바이어, 한국말로는 인계철선 같은 장치입니다. 영화 전쟁신 보면 숲속에 얇은 줄 쳐놓고 건드리면 바로 폭탄 터지는 거 보셨죠? 금융상품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은행들은 ELS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팔면서 특정 가격대를 건드리면 자동으로 해지 물량을 쏟아내도록 설계를 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 트리바이어 가격을 딱 건드리는 순간 사람이 팔까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위험 감지 매도 실행 수학 공식에 의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가고 그 매도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트리바이어를 건드리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폭락은 비트코인 망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알고리즘들이여 선 넘었네? 매도? 하면서 자동으로 물량을 쏟아낸 결과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기계적 폭락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일장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기계들이 미친 듯이 팔아치우는데 도대체 왜 ETF에는 돈이 들어왔다고 찍혔을까요? 폭락하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사장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제 일장에서 제가 던졌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가격은 마이너스 13% 대폭락하는데 왜 ETF 자금은 오히려 늘어났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보통 폭락장엔 개미들이 패닉셀을 하고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하느라 돈을 뺍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상의 비밀은 바로 ETF 시장의 배관공 역할을 하는 마켓 메이커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날 매도세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3장에서 말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원래 마켓 메이커는 누군가 팔면 사주고 누군가 사면 팔아주면서 시장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 주문이 1초에 수만 건씩 쏟아지니까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주식 순식간에 동나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되니까 마켓 메이커들은 네이키드 숏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아서라도 매도 물량을 받아낸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ETF 운용사에게 나중에 주식 줄 테니 일단 만들어줘 라고 새로운 주식을 생성해서 시장에 공급한 셈이죠. 결국 그날 ETF 차트에 찍힌 순위일까? 늘어난 주식 수는 개미들이나 기관이 와 싸다 라고 신나서 산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폐광공들이 억지로 울며겨자 먹기로 물량을 받아내면서 생긴 강제적인 매수 혹은 기계적인 방어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산 거죠. 이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결제 약정 데이터입니다. 진짜 코인쟁이들이 모여있는 바이낸스의 미결제 약정은 그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월가 형님들이 도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은 놀랍게도 하루 만에 V자 반등으로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 폭락은 애초에 코인시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자기네들 사정으로 비트코인을 두들겨 팼고 시스템이 망가질까봐 다시 전통 금융이 억지로 고쳐놓은 그들만의 북치고 장구치고 쇼였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단지 월가의 복잡한 기계장치에 속에 끼어서 고통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해 보이는 기계장치가 비트코인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무후무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5장에서 그 희망적인 결론을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제 얘기를 쭉 들으신 여러분,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신가요? 와, 비트코인 이제 완전히 월가 형님들 장난감이 됐구나. 내가 알던 그 자유로운 코인은 죽었어.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마크 모스는 여기서 정반대의 결론, 아니 소름 돋는 반전을 제시합니다. 이 끔찍한 시스템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냉정한 금융 배관은 철저히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제가 베이시스, 트레이드 강제 청산이나 트리바이어 매도 같은 걸 설명드렸죠? 내려갈 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그 기계적인 장치들이 올라갈 때는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매도 세력들은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울며켜자 먹기로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사야 합니다. 이걸 숏스퀴즈라고 하죠. 그리고 하락에 베팅했던 옵션 딜러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합니다. 즉 내려갈 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올라갈 때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강제 매수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주저할 때 기계들은 알고리즘 조건 충족 매수 실행 하면서 가격을 수직으로 쏘아 올릴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난리통 속에서도 진짜 큰돈들의 수요는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프펀드, 거대은행, 그리고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지금도 조용히 물밑에서 비트코인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마이너스 13%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어쩌면 다시 없을 세일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이 망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심장부까지 완벽하게 침투했다는 성공의 증거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기계적인 폭락은 또 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도는 거칠어졌지만 배가 가는 방향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공포에 떨지 마시고 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폭락 뒤에 숨겨진 진짜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봤는데요. 범인은 없었다, 시스템이 그랬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악재가 없으니 쫄 필요도 없다는 뜻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 채널에서도 다양한 인사이트 공유드리고 있으니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